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39. 중공군 5차 공세와 편리 참패. 세 번째. 이때 국군 제3군단은 제3사단과 제9사단만 예하부대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국군 제2사단이 제3군단 예하에 있다가 중공군의 신정공세 때 가평전투를 치른 뒤 미 제10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었고 이후 6번직하를 거쳐 미 제9군단 예하에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군 제3군단은 제2사단이 빠져나간 뒤 다른 부대 배속 없이 2개 사단만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군 제3군단은 예비대 없이 제3사단을 동쪽 가리산부터 한석산, 덕정리를 잇는 라인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제9사단을 제3사단과 미 제10군단의 한국군 제7사단 사이 한석산 끝자락부터 인제역 건너편 산악지대 등에 배치했습니다. 제3사단은 제18연대를 사단의 서측 한석산에, 제22연대를 동측 가리봉에 배치하고 제23연대를 예비로 두었고 제9사단은 제28연대를 서쪽 인제읍 건너편 산악과 군축령 넘어 소양강 남한 일대에, 그리고 제30연대를 덕산리가 내려다 보이는 한석산 줄기 끝자락 일대에 배치하고 제29연대를 예비로 하추리 일대에 배치하여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1951년 5월 16일 5월 공세에 돌입한 중공군은 군축령 넘어 소양강 남쪽 강안을 따라 편성된 국군 제7사단 방어지역을 초토화시키면서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제3군단 예하, 제3사단과 제9사단이 지키는 지역으로는 별다른 공격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중공군의 전략은 국군 제3군단 지역의 서쪽인 제7사단과 제5사단 지역을 먼저 돌파하여 오마치고개를 비롯한 제3군단 배후를 신속히 봉쇄하여 제3군단과 미 제10군단 예하의 제5사단, 제7사단을 포위선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략은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공격 개시 13시간 만인 다음날인 5월 17일 새벽에 오마치고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미 제10군단이나 제3군단 유재흥 군단장이나 예하 제3사단이나 제9사단도 이러한 적들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설에는 제7사단이 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제9사단장 최석소장은 제3사단장 김종호 준장에게 예비대를 보내 오마치고개를 선점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3사단에서 그 누구도 오마치고개에 부대를 보내지 않았고 결국 중공군은 오마치고개를 무혈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앞서 말한 것처럼 미 제10군단과 전투지경선에 대한 마찰 때문에 꺼려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해도 위기 상황에서 오마치고개를 간과한 것은 큰 실책이었고 이것이 아마도 현리 대참패의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5월 17일 01시경 인제읍 건너편 합강억이 한석산 끝자락을 맡고 있는 제30연대 제2대대가 전후 양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7사단을 돌파한 중공군 1단이 제30연대 배후를 친 것입니다. 제30연대 제2대대는 1시간도 못 되어 무너졌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사단예비 제29연대는 상황이 여의치 못해 원대리로 진출했다가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인제읍 건너편 산악 일대의 제28연대는 좌우측이 모두 돌파당하여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9사단장은 17일 새벽 03시에 제3군단장 유재흥 소장에게 철수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제3군단장은 미 제10군단장에게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제10군단으로부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유재흥 군단장은 야간 병력 이동이 자칫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철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재흥 군단장은 제7사단이 돌파되었다 해도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미 제10군단 예하의 국군 제5사단과 제7사단 방어구역이 돌파당하고 적의 선발대가 종심기동을 하여 오마치고개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미 제10군단이나 국군 제3군단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제9사단장 최석소장은 퇴로가 차단당하기 전에
차량과 야포 등을 먼저 철수시키기로 결심하고 이동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마치 고개가 차단당하여 후방으로 철수하지 못하고 현리 남쪽에 용포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제9사단장은 공사시경 부대 철수를 명령하였고 제28연대와 제30연대는 한석산 줄기를 이탈하여 현리 남쪽 용포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제29연대는 통신이 두절되어 그나마 철수 명령을 듣지 못하였고 겨우 공구시가 되어서야 가까스로 무전 연락이 되어 용포로 철수했습니다. 이렇듯 제9사단이 용포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적들은 요란 사격과 기습을 감행해 왔으나 오전 10시경 제9사단은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용포에는 이미 제7사단의 일부 병력도 퇴각하여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월 17일 낮 12시쯤 중공군이 갑자기 용포 서쪽 능선에 나타나 요란 사격을 가해왔고 이에 놀란 병력들이 우왕좌왕하자 제9사단장은 다시 현리로 사단을 이동시키기로 합니다. 이때는 이미 중공군 제81사단 제242연대가 암달동 일대를 점령하였고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도 비둔이를 거쳐 현리로 진격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이미 용포에서부터 겁을 먹은 일부 병력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제9사단이 현리에 도착하니 현리에는 이미 제3군단 직할대와 제3사단, 제7사단 일부 병력, 동부전선의 수도사단, 제1연대, 제1대대 일부 병력 등 약 2만여 명의 병력들이 몰려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